저희가 준비한 대로 지금 법무부 국감 현장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우선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여러 번 몇 달 거쳐서 나왔던 일인데 좀 이제 안착되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일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권한의 집중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으려면 비토권이 있거나 추천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사 실패와 관련된 검증 단계에서의 책임,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그 행정부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이 비판받을 점이 있을 경우에 그걸 누구 하나로 나눠가지고 갈라서 책임지우기 하는 경우는 범죄적 수준에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도 책임성 있게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업무 자체는 이게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 자료 취합이라든가 1차적 그것뿐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과거에 그걸 민정수석실만 하던 거를 좀 나눠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발전된 부분은 그 자료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자료 자체가 다 청와대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묶어지는 어떤 그 대동 기록물로 되잖아요. 지금은 이 자료 자체가 법무부의 어떤 하나의 부서의 자료이기 따로 때문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일보가 없었다라는 평가는 좀 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성폭력 문제라든가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검증단에서 안 걸러진 것인지 아니면 인사검증단에서는 걸러졌는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것인지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사과정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단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인사 검증 병목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각 부처의 1급이라고 하면 현장의 야전사령관처럼 하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도 하고 실무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4석 중 1석 또는 5석 중 1석이 다 비어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검증단의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 8월 6일자 기사니까요. 지금 한 2달 전 기사고요. 저런 상황은 아닌 거고 다만 위원님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갑자기 생긴 업무도 아니고 그 담당하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의 자산을 이어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검증단으로 법무부 산하로 가서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 보게 되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신설된 공직자 인사검증단이 검증을 맡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나 역량 미흡 탓에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칼럼에서도 역시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8월 칼럼 말씀하시는 8월 거죠? 칼럼인데 8월 2달 전이지만 지금도 있는지 그런 상황이 아닌지 지금 점검해야 출범한 지 된다는 몇 달 안 거고요. 됐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계일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경제에서도 인사추천과 검증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은 모호해지고 병목 형사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과연 법무부에서 할 만한 성질인 것에 대한 고민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검증과 관련된 담당하는 업무 라인에 전부 다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한 비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사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이 과연 나오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사검증단 정보관리단장을 할 때 굳이 여기에다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그 색채를 빼고 일반 공무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 놓아서 사실상 지금 여러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 만평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검사가 김건희 여사 뒤에 서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생이 이런 어떤 만평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고등학생까지 이런 칼을 들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 어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 토마스 기차 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왜 이 고등학생이 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그렸느냐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 법무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저게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기반하지 않은 어떤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서,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 그냥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 중에서도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또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고 지금 이런 그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두산건설이 지금 부지 매각 대금만 해도 1,775억 원, 4억을 거기 신축해서 재매각한 이 대금 1,200원 등등 합치면은 이게 또 수천억 원의 특혜를 준 사건입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또 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죠. 자, 이 성남 FC 후원금 비리 사건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이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가로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양쪽 그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 FC는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지금도 적자 상태이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있다라면은 들어가야 될 세금이 혈세가 줄어드는 것일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 반면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내가 얻는 정치적 이득은 성남 FC를 운영했더니 참 유능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더라. 이런 내가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큰 이익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면은 성남 FC가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던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쭉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로 한번 보면요.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이때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2014년 그걸 제외한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10억 내외입니다. 2018년에 22억이 된 것은 두산건설이 저때 11억인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22억이 된 거고, 그걸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가 1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40몇 억, 60몇 억이 됩니다.
갑자기 조연도에 특별히 금액이 후원금 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기업들의 현안이 있었다라면 그 현안과 이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상 의미로 얘기하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자 뇌물 사건 같은 경우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축적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에서 검찰이 명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월 30일 날 기소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라고 기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검찰에서 이 정도로 특정할 정도면은 이재명, 정진상 등은 이미 기소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불명확할 때는 제 경험도 그렇고 검찰 관례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런 정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하여라고 쓸 정도라면은 이미 이재명, 정진상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건 충분히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검사의 경험으로. 제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충분히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했습니까? 자, 혹시 장관 이 성남시청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기술상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리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리 결정을 별도로 절차를 나누지 않더라도 순차 기소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정진상 지금 기소된 두 사람과 한 사건이었다라면은 그러면은 분리 결정을 해야죠. 그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개의 사건이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 번호를 어떻게 나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자,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든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 부분이 왜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산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문제되는 것이 네이버도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도 있고 또 뭐 지금 차병원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들에는 정진상, 이재명 대표는 아마 다 같이 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제가 반드시 검찰이 밝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60억 원 이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자금 흐름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성남FC 구단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여금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 상여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성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하신 바가 있고 9월 27일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 진술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게 추가 설명을 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이 장관의 편파적이고 좀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그다음에 이 전체의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을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좀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또 정치인 한동훈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 자타가 공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자가 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는 다 공인합니다. 지금 권력의 서열 3위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2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권의 실세 국무위원이신데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국회를 상대로 지금 헌법재판을 벌이고 있고요. 그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법률적인 예. 용어로 뭐 저는 용어를 저렇게 하는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죠, 그냥. 제 생각을 말하지 그럼 누구 다른 사람 생각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셨다. 법률가로서의 굴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국회법은 큰 결정은 이렇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보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의 규칙들을 다 건너뛰고 생략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합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회의 당사자들이 합의했는데 다른 규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회가 가끔씩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양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약속의 장입니다. 그게 올해 4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를 할 때 그날 오전에 양당이 의총을 열어서 다 합의를 했어요. 인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합의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 이후의 상황이 만약에 이게 진정한 합의고 그게 유효한 합의였다면 그 이후 위장탈당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리는 순서대로 없겠죠. 이야기합니다. 순서대로. 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 검찰청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합의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합의문 1호인데요. 1호에 보시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면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를 보면요.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작아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이건 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내용 이 잘 안 보이네요. 그 일정 수준에 이르면 범죄 대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의 플랜과 의지까지 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청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문건상 그렇죠? 동의는 안 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양대 정당 그리고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다 속으로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가요? 저 당시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 다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석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썼잖아요. 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거의 300명에 이르는 위원님께서도 이거 발의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여기 만드셨어요? 있잖아요. 합의문에 그 정신들이 다 있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왜가 없습니다. 왜? 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갑자기 문제점을 정권 야기했기 교체 때문에 직전에요? 잠깐만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잠깐만요.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계속 찾아오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최근 1년 내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거는 또 이야기할게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문제점을 그러한 고치는 문제들을 것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없애버리는 다른 시도들이 이야기죠. 국회가 있었고 국회가 이렇게 합의를 하니까 국회 모든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가가 위원님, 중요 범죄 민주당 외 수사를 다른 못하게 하는 의원들이 이 의도와 법안에 속마음을 갖고 찬성하지 있다. 이렇게 되는 않았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국회 국민들이 보시면 오해하시겠어요. 그때 본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머지 본회의가 300명이 아니고요. 누가 이 찬성했단 합의문을 했을 말인가요? 때 합의문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거잖아요. 합의문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서요. 저는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안 맞는 답변을 정확하게 맞는 답변입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 거대 양당, 양대 정당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그 합의할 당시에 장관께서 생각하셨다. 위원님, 정권 교체 직전에 이거 끝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양당 간에 정말 좋다. 네, 수고하셨습니다.